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트리트로 넘어갑니다. 자, 식스 시그마를 하게 되면요. 조직이 마찬가지로 아까 뭐야? 이 업무 혁신하게 되면은 부서 이름 뒤에 다 혁신으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또 식스 시그마 열풍이 그다음에 불었어요. 그럼 이제 식스 시그마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팀장들은 전부 다 이 그 블랙벨트예요. 팀원들은 그린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을 식스 시그마 이 교육받고 인증을 해주는 것들이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 또는 재설계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자기 업무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거는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쪽에 프로세스 개선 접근 1차적으로. 자, 2단계는 자,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했는데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많아. 그럼 2단계는 뭐예요? 식스 시그마를 해서 그 결함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그 결함을 없애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율, 품질을 확보하는 방법을 2차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를 봤고요. 어, 그 LGT라고 아시죠? LG텔레콤. LG텔레콤. LG텔레콤이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고요. 어, 그래서 1, 2, 3위가 있는데 상계사 중에 3위예요. 근데 지금 LGT 가입자 수 엄청나죠. 거의 아마 지금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가입자 수가. 근데 시축을 할 때 300만 명, 40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를 700만 명으로 늘렸는데요. 7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LGT가 뭘 했냐면 저 식스 시그마를 했어요. 그리고 저 식스 시그마를 풀 사이클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큰 한 장짜리 시트에다가 아까 그 프로세스 있죠. DMA, 뭐, DO, 드마이, 뭐, 디도브 이런 거 있죠. 이런 시트 자체의 양식들을 전부 다 A4 이 사이즈에 딱 들어가기 전부 한 장짜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초기 단계부터 여기다가 채워넣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채워넣기를 시키려면 먼저 과제명을 정해야지. 식스시그마 과제명. 자, 이거 시트 자체를 통해서 몇 개를 개선하느냐를 전부 팀의 구성원의 평가 지표로 줬어요. 생산팀 말고 잔직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LGT의 문제점이 뭐냐면 통화 품질이 나쁘다 했어요. 잘 안 터진다. 그래서 LGT는 주로 어디서만 쓴다? 서울에서만. 그 LGT가 원래는 이 그 모바일 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말고 이거를 국내에서 제일 먼저 출시했어요. 그 시커먼 거 망치같이 생긴 애 있잖아. 이거는요, 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사가지고 시골로 보내면 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삼성이 애니코를 만든 다음에 기차 위에서 산악지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서도 터진다 그러고서 선전을 했죠. 네. 산악지대에서 안 터지는 폰이야. 그러니까 상대편의 약점을 공략을 한 거예요. 아시죠? 네. LGT가 바로 이 통합본질 때문에 이 기지국들 있죠. 기지국하고 그다음에 그 접시같이 생긴 뭐 있잖아요. 여러 그 지역별로 되어 있는 그 지점들의 통합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식스시그마 과제를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고서 어느 순간부터 LGT의 폰이 수신 감도가 안 좋거나 통화 불량하다는 게 점점 줄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LG, L그룹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사주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할당으로 옛날 얘기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어렵죠. anyway, 그런 노력으로 어쨌든 죽어가던 LGT가 살아났어요. 근데 요즘은 잘 나가요. 아시죠? LG U 플러스가 AI를 U 플러스 서비스 다 접목을 한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능형이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그래서 바꿨죠. U 플러스라고. 근데 거기에 전 혁신들 방법들이 거기 다 이렇게 노력들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 계신 직원들이
죽겠다고 나. 그래서 혁신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름 때문이에요. 혁이잖아요. 혁은 뭐예요? 혁은. 혁은요, 가죽 껍데기예요. 신은 뭐예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새 껍데기가 생겨나잖아요. 이게 혁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등 껍질 벗겨볼까요? 전혀 안 하고 싶죠. 근데 온몸을 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혁신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혁신입니다. 혹시 혁신하고 싶으세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시장에서 물건을 다 샀어요.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또 물건을 만들고요. 그거에다 식스시그마 노력을 하면 좋은 품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품질이 낮은 거를 단기간에 팍 높인 건 가능해요. 근데 이미 높은 품질을 더 높이기에는 쉽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엊그제 샀는데 더 좋은 폰이 새로 나왔대요. 그리고 품질 아주 싸. 버리고 또 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를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계속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공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식대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노키아 같은 데가 망한 이유예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계속 통한다. 또 그걸로 승진했던 경영진들은 자기가 성공했던 그 방식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자, 그래서 트리츠가 나옵니다. 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요. 좀 더 완벽한 게 좋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완벽한 거를 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려서 다른 거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별로 요구사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발명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천하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발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라이센스만 받아먹고도 살 수가 있어요. 네, anyway. 트리츠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이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한 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트리츠는. 네. 이게 이제 겐리 알츠슐러라는 1940년대 해군 특허 심사하는 업무를 할 때, 이런 이 특허에 대한 발명들을 내가 이 분석을 해본 거야, 한 4만 건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발명 문제 이상이 발명에 쓰는 발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순. 모순. 사람들의 소비자의 욕구는 뭐냐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순간적으로 일로도 갔으면 좋겠고 순간적으로 절로도 갔으면 좋겠어요.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사람의 욕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로도 나 가고 싶은데 절로도 갈래. 그러면 이걸 뭐예요? 아, 그건 모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은 충돌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극복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발명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의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모순도 기술적인 모순과 물리적인 모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모순에는 분리의 원칙을 쓰는데, 이 뒤에 보면 네 가지 분리의 원리. 이건 물리적 모순에 해당하고,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전체와 부분에 의한 분리, 조건에 의한 분리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런 모순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분리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일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뭘로 가? 그럼 가지잖아. 맞죠?
쉽죠? 자, 이 모습은 기술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 무거울수록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요. 네, 고정된 물체의 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네, 고정된 물체의 길이, 면적. 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39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부터 39개 나열, 여기다가 39개 나열.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매핑 시켜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모습 문제들을 주르륵 여기다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결 원리가 40가지 있어요. 40가지 발명의 원리. 야, 쪼개봐. 필요한 것만 뽑아놔. 전체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 대칭면 피리식으로 바꿔봐.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봐. 네, 여러 번 사용하고 포기해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4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40개를 쭉 돌려가지고 해결되는지 모르고 이 중에 몇 개는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게 발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모순, 기술적 모순이 있는데 물리적인 모순은 분리의 법칙으로 해결하고 기술적인 모순은 아까 앞에서 보신 모순표에 의해서 해법을 돌려봐라. 자,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결 대안들 중에 harmful effect와 useful fun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harmful effect가 작고 useful function이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ideality, 이상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IFR 줄여서 이상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안이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상해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이게 이제 트리츠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좀 발명이다 보고 또 특허이다 보니까 좀 이런 기술적인 물질장 분석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트리츠를 설명하라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리츠를 설명하라는 아직 문제 안 나왔어요. 아리츠는 아까 사실 요 로직을 네, 요 로직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인벤티브 프로블럼 이거를 분석하고 난리지 베이스를 이용해서 컨셉트 솔루션을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매핑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98년 3월 그래서 R&D에서 연간 180여 개를 특허 추진. 현대기아차 2008년, 포스코 2003년, LG그룹 1997년. 가장 먼저 LG그룹이었네요. 양문형 냉장고 홈빵. 이거 지금 냉장고 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홈바 다 있죠. 물론 없는 모델로 팔아요, 빨리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런 트리츠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내에서 트레이닝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의 냉장고는 문이 통으로 생겼어요. 열면 어떻게 돼요? 위 칸은 냉동실, 아래 칸은 냉장실. 열면 다 열렸어요. 근데 왜 둘 다 열지?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야지, 그죠? 그래서 냉동식물 따로, 아래문 따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아래문을 자꾸 보니까 빈도가 높아. 왜 여는 거예요, 도대체? 음. 그래서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가장 많이 여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그때는 왜 열어요? 부부들이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재료를 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아빠랑 얘들이 자꾸 열어. 그래서 왜 여는지 봤더니 물 마시려고. 그다음에 음료수 마시려고. 근데 그거 열 때마다 음료수하고 물이 아닌 애들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냉기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럼 이제 저 아까 말한 솔루션 막 돌려보면 되지. 야, 문이 통으로 돼 있으니까 다 열잖아. 다 열 필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분만 열자. 부분만 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헛바예요. 물이나 음료수를 담은 그 칸은 문을 안 열고 앞에서 땡기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쑥 나오죠. 그럼 냉기가 안 빠져. 아시겠죠? 여러분, 조직 내에 이런 발명의 문제가 필요하시면 아까 그 매트릭스에 40가지 원리를 돌리세요.
네, 그다음에 상충되는 것은 무엇인지 매트릭스에 39개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찢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트리츠 같은 경우에는 식스 시그마로 더 이상 시장에서 다 팔고 수요가 없는 제품들을 품질을 더 높이면 팔 거다. 더 좋은 물건 팔 거다. 이러한 기대에 예, 몰입되는 이거를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예, 이런 트리츠를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새로운 제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피처폰을 만들다가 스마트폰으로 안 가서 많은 회사가 있죠. 고급 피처폰으로 한때 잘 나가다가 네, 거기가 결국에는 네, 삼성도 사실 애플 만들고 나서 삼성도 늦었잖아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게 시장이 대세구나 인지를 했죠. 그래서 피처폰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인베디드 영역의 개발자들을 싹 쓸어 담아서 안드로이드 폰 개발에다가 이제 썰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엔사는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피처폰 잘 팔리고 있는데 아주 고가의 피처폰이죠. 그래서 귀족폰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스마트폰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거야 이렇게 오판을 했죠. 근데 안 사라지고 거기다가 생태계가 막 조성이 돼. 애플이 성공한 거는 앱스토어를 미리 애플 스토어를 미리 만들고 여기서 네, 앱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앱스토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사도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개발자를 막 한 번 다 필터링 된 나머지 개발자를 모았어요. 평택에 아파트에다가 가둬놓고 6개월 동안 못 나가게. 그리고 아파트의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두고. 그리고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디서 맛이 갔어요? 가로 본능에서 맛이 갔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폰 두 개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돌리는 데 있잖아요. 예? 일부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키보드가 있는 폰처럼 가로 본능에서 맛이 갔죠. 잡았잖아요. 그래서 듀얼 폰이냐 더블 폰이냐 말이 많았죠. N사는 더블 폰이다. 폰 두 개다. 듀얼 폰은 뭐예요? 이 폰이 열리는 폰이죠. 더블 폰은 뭐예요? 폰이 더블이에요. 더블 폰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의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 트리츠 이런 것들을 해도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에 발목 잡아서 사업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위험에 처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HBM 영역에서 또 사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열심히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엘사가 스마트폰을 따라잡기 위해서 후발 출발해갖고 하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주식만 안 샀어도 되는데. 주식을 사가지. 삼전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믿고 삼전을 샀지. 이게 10만 된다고 한다 그래서 8만 전 때 샀지. 안 통한다 그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삼전이 다시 꽃을 피우고 살아나기를. 다 기도하고 계시죠?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온 국민이 기도해야 돼. 네.